안녕하세요. 히바나 채널의 흥바나입니다. 오늘은 나트랑에 대한 장단점 4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 첫 번째, 나트랑은 다른 휴양지에 비해서 맑은 날이 유독 많은 도시입니다. 연중 많을 때는 300일 이상 된다고 하죠. 두 번째, 동양의 나폴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백사장이 7km 깔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세 번째와 연관이 되는데, 세 번째는 그 백사장의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고 수위 또한 굉장히 낮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수영할 때 굉장히 안전한 그런 바다라고 볼 수 있죠. 한 50m 걸어가도 성인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 정도 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7km가 넘는 그 백사장에서 떠오르는 일출이 너무나 예쁩니다. 다섯 번째, 가성비와 인프라 부분인데, 여기 나트랑은 가성비가 좋은 도시로 진짜 소문이 나서 지금은 다낭보다 더 많이 나트랑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 풀빌라나 호텔이 너무나 저렴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 여섯 번째, 고급 풀빌라는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에서 고급 풀빌라로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 한 10분, 15분이면 풀빌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곱 번째, 그 가까운 풀빌라조차 고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현저히 낮은 저렴한 그런 가격의 고급 풀빌라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랩의 발달로 호텔 안에서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배달시켜서 호텔에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한 있고요. 한국과 비교하면 배달료 또한 굉장히 저렴하죠. 아홉 번째, 그랩으로 시키는 것도 물론 맛있지만 밖에 나가서 즐길 때 미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다양한 해산물이 있습니다. 랍스타 또한 낮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도시에서 즐길 수 없는 걸 나트랑에서 마음껏 해산물을 즐기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열 번째는 쌀국수와 분짜입니다. 분짜는 아시겠지만 하노이가 좀 유명하죠. 하지만 여기 얏장에도 굉장히 맛있는 분짜 가게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쌀국수 또한 베트남 어느 곳에서도 실망을 하지 않는 맛집이 굉장히 많죠. 그 퀄리티가 높죠. 맛의 그 만족도, 그 순위가 굉장히 높죠. 특히 뚝배기 쌀국수가 유명하죠. 곱창 쌀국수라든지. 11번째, 카페 문화. 로컬 카페가 예쁜 곳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 투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재미나게 즐길 수 있고요. 12번째, 나트랑의 대표적인 건 빈 원더스죠. 그 빈 원더스가 나트랑에서 가까운 섬에 위치해 있는데, 워터파크, 놀이공원, 동물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하루를 즐기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13번째, 마사지죠. 그쵸, 마사지. 길거리에 다양한 마사지 샵이 깔려 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고급 마사지 샵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길거리 마사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4번째, 머드스파. 머드스파는요, 말 그대로 욕조에 머드가 가득 차여 있는 곳에 목까지 담가서 즐기시는 곳인데, 거기가 어디지? 무슨 머드 리조트? 특히 아일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동산까지 약소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반나절을 즐기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저렴하게. 15번째, 호핑 투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로컬 분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본인의 기후에 맞는 곳에 선택을 하셔서 즐길 수 있습니다. 16번째,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그래도 작고 약소하게나마 유적지도 있습니다. 포나가르라는 곳이 있는데 한 번 정도 들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17번째, 야시장은요, 소소하고 작은 기념품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즐기기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한 번씩 꼭 방문해 주길 바라고요. 이건 하니만 안 하니만. 18번째, 친절한 베트남 사람들. 물론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너무나 친절하고 밝게 웃어주다 보니 그분들의 미소만 보더라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 이게 왜 장점이 되냐면 마음의 심리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든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특히 밤에는 걸어 다니실 때
다른 나라는 굉장히 무섭고 치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트랑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 걸어가면 두세 명의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분이 들다 보니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번째, 치안. 치안 좋아요. 정말 좋아요. 물론 한두 명의 나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전합니다. 안전해서 너무 후미진 골목으로만 밤늦은 시간에 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많은 시내를 다닌다면 밤늦은 시간까지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장점 끝. 단점 시작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동남아 성수기는 11월, 12월 달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그때 많이들 오십니다. 근데 그때 나트랑은 우기라는 거, 비가 옵니다. 두 번째, 당연하게도 강렬한 자외선. 선크림은 필수죠. 세 번째, 바다 수질의 복불복. 나트랑 바닷가 바로 옆에 강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밀물 썰물에 의해서 어느 순간 바닷물이 강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복불복이라는 거. 네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지칠 수 있다는 거. 가까운 카페나 가까운 마트 같은 경우에 들렸다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토바이 부대의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의 길을 걸을 때도 그 소음 때문에 조용한 산책은 좀 힘들다는 거. 여섯 번째, 그 많은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공기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도로에 길 건너기가 힘들죠. 이거는 베트남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인 이야기인데 도로를 건널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여덟 번째, 공항 옆에 있는 깜란 고급 리조트에서 머무시다가 시내를 구경하고 싶으실 때 택시를 타고 30분, 40분을 가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야시장에서 지나친 호객 행위 때문에 조용하게 구경하기는 틀렸습니다. 열 번째, 이거를 재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담시장에서, 그쵸, 흥정은 필수입니다. 사기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11번째, 장점에서 말씀드렸지만 포나가를 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보실 게 없습니다. 휴양이 아니라 관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2번째, 특정인 국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러시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베트남에 왔는지, 러시아에 왔는지, 한국 경기도에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13번째, 길거리 위생.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위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자세하게 영상에 따로 만들게요. 14번째, 낮에는 좀 덜하지만 저녁에 도로를 걷다 보면 쥐와 바퀴벌레가 너무나도 도로에 많습니다. 15번째, 이거는 베트남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느끼셨을 텐데 베트남 분들이 영어에 좀 약하십니다. 하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16번째, 특정 식당에 대한 불친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보니 하여튼 16번째. 17번째, 날치기 조심. 18번째, 이거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나라, 그런 나라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중이다 보니 이거는 양해해 주세요. 19번째, 환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금은방에서 환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전보다 금방에서 했을 때보다 환율이 좋지 못하다는 점. 20번째, 나트랑 최고의 장점이었던 빈 원더스, 그 놀이동산이 막상 가서 즐기려다 보면 인기가 많은 짚라인이 됐든 그 산에서 타는 거 뭐지? 레일바이크, 루지. 이거는 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쓰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뭘로 해요? 제가 장단점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들어보시고 난 나트랑을 꼭 가야겠다, 아니면 난 다른 도시를 선택해야겠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